안녕하세요. 코만단트 초이입니다. 2021년 2월 8일 일본 잠수함 소류함에 상선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오야시오급 9척, 소류급 12척, 타이게이급 1척이 있습니다. 이 중 소류급의 1번함 이름이 소류함입니다. 이 사고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사고 후 3시간이나 지나서 휴대폰으로 사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 노부오 키시는 당시 철저히 사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사고 조사 결과가 1년 6개월이나 지난주 8월 25일에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 내용이 NHK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사고의 원인이 엄탐사의 소나 분석 미흡으로 판단하고 재발 대책으로 수집 데이터 재검토 시스템 구축과 교육훈련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그럼 이 조사 결과 분석에 앞서 소류함 충돌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 오전 10시 58분경 코치현에서 50km 떨어진 이곳에서 정기 훈련 중이었던 소류함이 수중에서 잔망경 심도로 부상하다 홍콩 선적 5만 톤급 상선 오션 아르티미스와 충돌하여 함교탑 부위가 파손되고 승조원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상선은 충돌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류함은 충돌 직후 부상하였고 자력으로 육지 쪽으로 항해하여 충돌 3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휴대폰으로 취소의 사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인 작년 2월 9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손상 부위가 예상보다 심하다. 통신이 지연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동일한 통신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해상망료장 히로시 야마무라 제독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비교적 짤막하게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먼저 사고 경위 분석과 향후 대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고 경위는 엄탐사들의 소나 분석이 미흡했고 함장이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수함이 어떻게 잔망경 심도로 올라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수중에 있는 잠수함은 외부 관측을 위해서 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또는 스노클을 하기 위해서 잔망경 심도로 올라옵니다. 잠수함은 일정 심도에서 작전을 하다 잔망경 심도로 올라가기 전 안전 심도로 올라갑니다. 이 안전 심도에서 수면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잔망경 심도로 올라옵니다. 잠수함의 기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깊은 심도에 있을 때, 깊은 심도에서 안전 심도로 올라올 때, 안전 심도에서 잔망경 심도로 올라올 때, 잔망경 심도에서 수상으로 올라올 때, 아니면 수상 항해를 할 때. 이 중 안전 심도에서 잔망경 심도로 올라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중에서 소리로 수면 위 상황을 파악하는데 소리가 안 들릴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잠수함은 잔망경 심도로 올라가기 전 해야 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고정하고 부상하는 과정에도 바로 긴급 자망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춥니다. 평상시보다 더 정밀하게 전방위 엄탐 탐색을 하고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망경 심도로 올라가는 동안에도 최대한 정숙 태세를 설정하고 언제라도 긴급 자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때는 통상 함장이 직접 잔망경을 운용합니다. 잔망경 머리가 수면을 뚫고 나오면 함장은 신속히 전방위를 관측하고 위험 표적이 있으면 긴급 자망을 하고 안전이 확인되면 수면 조화를 알립니다. 이후 필요한 마스터를 추가로 올리고 함내는 정상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소류함의 경우는 사고 직전까지 소류함의 소나와 잠만경 등 장비들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엄탐사가 표적 화물선인 오션 아르티미스를 탐지하지 못했고 그 정보를 함장에게 보고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함장은 화물선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만경 심도까지 올라와서 잠만경으로 화물선을 보았지만 회피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엄탐사는 왜 화물선을 탐지하지 못했을까요? 엄탐사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표적이 있어도 소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요트, 빙하, 통나무와 같은 것들이죠. 또 표적 소리가 있어도 잠수함에 그 소리가 전달되지 않을 때입니다. 또 같은 방위에 큰 소음이 있는 표적이 있고 작은 소음이 있는 표적이 있다면 작은 소음은 못 듣습니다. 이번 소류함의 경우가 바로 같은 방위에 큰 소음을 내는 컨테이너선이 있었기에 작은 소리를 내는 문제 화물선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사관들이 조사해 보니 엄탐사가 좀 더 유능했더라면 화물선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여러 정보 수집 데이터 재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각종 센서의 수집 자료를 잘 확인하고 교육 훈련을 통해 능력을 배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통신 지연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고 이후 통신기가 고장난 상황에서 소류함에 가용한 통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함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잠수함 부대 차원에서 비상위성 통신기를 지급하는 등 비상통신 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엄탐사의 과실만 언급되어 있고 사고 책임자 처벌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엄탐사도 보고를 누락했다는 과실이 아니라 표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능력 미숙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지 모르지만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함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안전 확인과 승조원에 대한 교육 훈련까지 모두 함장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함장은 잠만경 심도로 올라갈 때 자신의 능력과 팀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안전하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완벽히 준비하고 올라와도 마지막 1%는 하늘에 맡기는 것이 잠수함 함장입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